네, 국회 탄핵 소추위원 단장으로 헌재 탄핵 심판 선두에 섰고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국회 소추위원, 예.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예. 소추위원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소추위원. 아, 예. 법적으로 딱 한 명입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법제사법위원장. 예,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니까 아무튼 예. 많이 나오셔가지고 누가 장인주 네. 맨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 시대 참 탄핵사 예. 정청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좀 약간 뭐 회고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정리해 보시죠.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위대하고 현명하다. 예. 이 모든 것이 국민 덕분이죠,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작은 역할을 한 것이고, 예. 이 21세기 대명천지, 예.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대한민국, 원조받았던 대한민국에서 원조해주는 예.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이렇게 파면이 되는 경우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 이것을 또 놀랍게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예. K민주주의의 또 위대함 이런 예. 것도 동시에 보여준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예. 힘드셨습니까? 과정 속에 아니 제가 힘드셨겠죠.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국민들이 모두 왜 이렇게 밀려 뭐 언제 나와 이 과정에서 역시 좀 조바심이 나고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워낙 명백하고 네. 예. 증거도 차고 넘치고 전 국민이 증인이고 예.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8대 0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선고기일이 늦어지면서 예. 이 소추 사실 핵심 쟁점 이것이 흔들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징계재판이고 정치재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네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네.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긴장을 많이 네. 했고 저는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네. 어느 순간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하셨군요. 역시.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고요. 예. 그리고 바람이 전해주는 여러 가지 조각조각 헌재 내부의 예.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예.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 민주당이 총공에 나섰죠. 예. 아, 바람이 전해주는 뭐가 좀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런 어떤 여러 사정이. 지금도 일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말을 안 하고 있고 예. 또 제가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초선들 대표들이 제 얼굴 표정을 보면 읽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 아, 위험했군요. 위험했고요. 예. 그렇다고 제가 있는 대로 또 예. 제가 의심하는 대로 다 얘기를 해주면 너무 또 놀랄 수도 있고 예. 그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안이 끝나면 그때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네, 그러겠습니다. 예. 모든 사안이 끝나면 네. 왜 도대체 하는 궁금증을 좀 풀어 주셔야죠. 국민들에 대해서. 예. 그때 분명한 것은 예. 이것도 제 이제 오피셜이 아니라 뇌피셜이긴 예. 하지만 8명이 비공개 평의를 하는 장소에서라도 예. 기각 의견을 내기는 힘들었을 거다. 네. 다만 예. 충분한 심리를 하자. 그 말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끌어왔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충분한 심리는 당시에 18일을 넘겨서도 어떤 포함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예.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인데 예. 그것이 최악이라면 예. 그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럼 예.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헌재 재판관마저 탄핵해야 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분출하고 있었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사표현은 할 수 없었고 예. 그랬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조금 그래도 정보가 더 훨씬 많으시군요. 아무래도 예. 이제 17명 예. 헌법 전문 변호인들이 있고 예. 하다 보니까 그분들 의견도 청취하게 되고 예.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바람이 전해주는 말도 있고 예. 그랬습니다. 예. 다음에 하여튼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다 정리되면. 네네. 예. 다 정리되면이란 전제를 여쭤본 이유가 네. 정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른바 어떤 분들은 뭐 잠불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거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예. 않았다라는 거고요.
주부를 막았다고 해서 예. 다 산불 진화가 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잔악계나 다시 보자 산불 조심 이런 게 있지 예. 않습니까? 잔불이 주불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잔불이 바로하고 있는 예. 내란 진행형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잔불 바보. 네. 오늘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약간 분노한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 헌법재판관 임명, 자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고리됐기 때문에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직무대행은 다른 거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예. 왜 국회에서 의결한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다 하여 탄핵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시비를 걸었던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지 않냐 탄핵하는데 예. 근데 헌재에서 명확하게 해줬어요. 예. 200명이 필요 없다. 예. 국무총리 신분이다. 네. 그래서 151명이면 가능하다. 예. 그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신분은 국무총리라는 것을 명확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권한대행은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예. 소극적이고 절차적인 것만 해라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는 그 소극적이고 절차적인 것을 안 했으면서 예. 이번에는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지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위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헌법 6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국가 원수이고요. 예. 외국을 대표하고요. 행정부 수반이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씨가 그런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네. 헌법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 권한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 아셨습니까? 오늘 그 기사 나온 거? 그 피의자라는 거? 못 보셨군요. 지금 법제처장이 현재 경찰 예. 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걸 예. 그리고 어쨌든 안가 모임의 한 멤버였고 예. 오늘 박지원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예. 장원을 예. 탈당한 지 3년이 안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도 지금 걸려 있어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예. 주장은 나 당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탈당한 지가 얼마 안 됐다. 탈당한 지가 기간이. 3년 기간이 예. 도과하지 않은 걸로 지금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걸리고 예.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도 되나요? 매우 부적절하죠. 그래서 예. 다른 방송에 일부러 얘기를 안 했고 여기 와서 얘기하려고 한 건데 고맙습니다. 예. 내일 법사위를 엽니다. 예. 그래서 현안 질의를 하고요. 예. 이완기 법제처장이 나옵니다. 예. 다 물어볼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법사위 제1법안소위위원회에서 예. 통과된 헌법재판소 법이 있습니다. 예.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딱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법을 내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예. 못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하나 제가 정 의원님 모시면 꼭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도 어떤 기자들 사이에서 모여서도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뭐냐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까지 고급사 어떤 국민적 어떤 지향에 대한 저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로 짐작하십니까? 저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에 대한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저는 불복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헌재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예. 실제로 그렇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헌재 재판을 임명하지 않은 것 예. 그것이 본인이 무죄 방면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지 누가 예. 알았겠습니까? 예.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예.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지명한 경우는 예. 국회로 인사청문회안을 보내게 되는데 그걸 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안을 안 받겠다 예. 지금 이렇게 됐고요. 예. 그러면 적법하지 않은 인사청문을 법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예. 아니면 또 못하게 된다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권한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예. 그리고 권한심판쟁의를 헌재 이제 제소를 하고 예. 그리고 곧바로 가처분 신청까지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요. 네, 예. MBC 같은 경우도 예. 가처분이 인용되거나 법원의 그렇습니다. 판결로 인해서 예. MBC가 오늘의 MBC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청취율 1위라고요, 여기가? 아, 모르셨습니까 혹시? 몰랐습니다. 대단하시군요. 아니 한 번에 아니고요. 네. 예. 계속입니다. 그 권순표 앵커가 예. 청취율에 의표를 찔렀군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저 자랑스러운 MBC입니다. 예. 제 지역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다 유권자가 많습니다. 여기. 네네. 잘하십시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처분 요번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저렇게 하는데도 가만 놔두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탄핵 얘기인데요.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방침? 그래서 이제 오늘 예. 아마 지도부 최고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총을 해서 예. 총의를 모아서 필요하다면 뭐 탄핵 조치까지 가야 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부총리가 입이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는 예.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버팅기면서 안 예. 해놓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또 하는 거잖아요. 예. 지명권을 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한덕수인지 예. 비포 애프터가 너무 예. 이렇게 흑백처럼 달라요. 예. 참 나빠요. 앞뒤가 너무 말이 안 맞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 탄핵 쪽이십니까? 아니면 좀 신중론 쪽이십니까? 지금 당내 주류는 뭔가요? 지금 저는 분위기는? 예. 다른 분들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예.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시기는요? 즉각, 즉각. at once. 예. 즉시 해야 된다는 것. 시간 끌면 안 된다. 예. 영문과 나오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어에 대해서는 영문을 모릅니다. 영문과 나오셨죠? 아닙니다. 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산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누가 영문과 나오셨다고? 안 어울리죠? 영어 강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 의원님에 대한 칭찬인데 네. 어떤 분이 저희 그 제작진 중에 한 분의 가족이 예.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이 네. 계신데 네. 정 의원님한테 그랬답니다. 그 법대 나오셨냐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헌법을 너무 이렇게 인용하는데 뭐 잘해서 법대 나온 줄 알았다고 그렇게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데 뭐 딴 얘기지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국회의원 초선 의원들 슬기로운 의정 생활 제가 강사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이 되려는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은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백 번을 읽은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헌법은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다 알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면서 이번에 했던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진짜 수백 번 읽으셨군요. 네, 그런데 130개 조항인데요. 1조는 다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이제 탄핵 심판 이 과정 속에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헌법은 다 옳습니다. 다 맞는 거고요. 그런데 11조와 84조가 서로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유명한 조항입니다. 이게 이제 11조 1항이고요. 2항이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2항인데요. 84조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그렇지 않아요. 84조는. 뭡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서로 모순이고 충돌이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고 뭐 국군 통수권자고. 그래서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설령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강도죄를 저질렀어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해야 된다. 예.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예외다. 예. 그때는 11조에서 누구나 처벌받듯이 처벌받아야 된다. 평등하게. 예.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이렇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헌법. 예. 지금 헌법이요. 지금 헌법이. 예. 그래서 77조 1항 같은 경우는 전시, 준전시, 사변이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이것이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명확해요. 전시는 선전포고 교전부터 휴전협정까지가 전시예요. 그게 아니지 않았잖아요. 사변은 국토의 일부가 폭동에서 권한 행사가 배제되는 경우거든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3조는 3항은 77조 3항은 어떠한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비상계엄이라 할지라도 행정부와 법원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는 노타치예요. 이걸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헌법의 특징은 그전까지는 위정자들, 국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발췌개헌, 유신개헌, 뭐 국보위개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국민들이 만든 헌법, 최초의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86조, 87조 3항 4항에 보면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고 국무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상계엄 군사반란을 곳곳에 다 막아놨어요. 우리 헌법이. 그래서 이번에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헌법은 완벽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헌법 얘기를 좀 가야 되겠네요. 정 의원님은 이 지금 헌법이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다면 계속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도 시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오늘 바꿔 입듯이 잘 만들었지만 있는데 87년 체제와 안 맞는 부분은 개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치는 타이밍이 예술이거든요. 지금은 내란 종식이 제1의 과제인데 이 내란 종식의 과정을 덮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뭐 공사석에 주장합니다. 내란 당은 대선 후보 내지 마라. 불출마해라. 그리고 내란 정당은 실제로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 시점인데 개헌을 논함으로써 어쨌든 그런 주체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마치 정의와 불의가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내란 종식을 흐릿하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개헌은 오히려 헌법을 지켜야 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고 척결하고 처벌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런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개헌 제안이었다. 시기가 매우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정 의원님이 지금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굉장히 헌법이 완벽했는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 바꿀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바꾼다면 시기가 적절한 시기에 언제가 됩니까? 그건 정권 바뀌고 대선 후보가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겠다 하고 공약을 하고 하는 거죠. 공약을 하고 그 당선된 후보가 자기 공약대로 말을 바꾸면 안 되죠. 그냥 가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경우에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으로 어떤 방향의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아까 제가 외웠듯이 그걸 담는 것. 그리고 이번 윤석열 내란 수계 우두머리 피의자가 했던 것처럼 군사반란, 비상계엄을 할 수 없도록 좀 더 촘촘하게 방어책을 만드는 것. 이것이 기본이다. 이런 거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대체적으로 4년 중임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더 의사를 모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각자 후보가 공약해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죠. 공약한 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공약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를 공약한다면 그 본인 임기에 그렇게 하고 중임제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좀 더 토론해 볼 부분이다. 그건 대선 후보, 그건 대선 과정에서 토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MBC에 TV 토론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들. 그때 공약한 걸 물어보고 토론하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나는 4년 중임제를 하겠다고 그 과정에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만약. 뭐 공약을 할 수 있으면 하게 되겠죠. 꼭 하거나 뭐 토론 과정에 발표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제가 봤을 때는 5년 단임제를 못 박은 것은 장기 군부 독재 이게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막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이 여론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 4년 중임제가 예. 맞는지 틀리는지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건 아직 민주당은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정한 건 없습니다. 정한 건 없고 분위기는 그래도 4년 중임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잘하면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못하면 거기서 자르고. 예, 예. 어쨌든 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헌 논란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장은 국회의장은 왜라고 묻는 분이 좀 있습니다. 왜 지금 뭐 타이밍의 판단 착오라고 보십니까? 그냥 솔직히 타이밍의 판단 착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또 혹자들 의심하기에 혹자들은 의심하기에 뭐 본인이 돋보이고 싶은 정치적 욕심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사고로 역대 국회의장들 보면 과도한 사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국회의장들은 국회의장이 되면 다 개헌하자고 얘기하고 본인의 플랜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 타이밍을 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정치인들은요. 눈치 코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치가 좀 없었다. 많이 없었다. 많이 없었다. 흘러나오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뭐 우현식 의장 저는 뭐 이거 제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 소문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전혀 모르고 우현식 의장은 굉장히 섭섭해한다. 얘기할 만큼 얘기고 설득할 만큼 해서 얘기된 거라서 꺼냈는데 지금 와서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만. 원래 이제 유리창을 깬 아이한테 혼내면 본인이 깬 잘못을 먼저 뉘우쳐야 되는데 섭섭해할 수 있죠. 혼내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혼내는 건데 국민들한테 섭섭하게 한다면 본인 손해죠. 결과적으로. 저는 유리창 깬 아이란 표현에 의장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뭐 의장놀이 하지 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 많이 섭섭할 수 있겠죠. 친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혹시 이거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아무 때도요? 네네. 근데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공후사. 그러니까 의논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저하고는 의논이 없었죠. 아니, 당과의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뉘앙스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뭐 선문답을 받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하면서 지금은 내란 종식할 때다. 개헌할 시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정확히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아까 국민들의 바람을 잘못 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직도 내란의 잔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종식 그리고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선동 세력에 대한 척결 이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헌재재판관을 계속 다니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제가 프랑스 소설가 까미 얘기 많이 했어요. 알베르 까미.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거다. 우리가 반민특위 해방정국 때 친일파 척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헌 논란을 이 시기에 하게 되면 내란 세력 척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라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 수호 세력들이 헌법 파괴 세력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더 단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짚고 넘어갈 것은 딱딱 짚고 넘어가야 하듯이 단죄할 것은 단죄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다 그 하프타임에 계속 계실 텐데요. 하프타임이요? 이거 끝나고 잠깐 축구 경기입니까? 라디오는 안 나가고 유튜브 안 나가는 방송이 있습니다. 10분. 청취자들이 정연 모셨다 가니까 좀 더 모시라고 빗발 같은 성화를 하셔가지고요. 아니 저도 가야 되는데. 약속하고 오신 겁니다. 아 그래요? 보장과 다 약속돼 있는 겁니다. 잘 보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얼핏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 20초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그 유튜브로는요. 저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죄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단죄가 가장 시급하고 어떤 잔불 정리가 가장 시급한지. 예. 법대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예. 그리고 형법 91조 87조부터 91조에 있는 예. 내란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것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 자, 시청자 반응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6441님이요. 정청래 위원장님 참 말 한마디가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마치 포청천 같았습니다. 이게 정 의원님이 오해하지 마실게요. 네. 모든 시청자 반응을 다 여기다 해놓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PD가 여기서 골라가지고요. 네. 듣기 좋으신 그 청취자의 반응만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분 안 나쁘게 하려는 배려를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스피카님이요. 민족건대 산업공학과 84학번 정청래 선배님. 85학번. 아, 이분 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그 정도면 비교적 정확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대인 줄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또 예.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아까 제가 헌법엔 약간 몇백 번 읽으셨다 그랬길래 약간 진짠데 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헌법 조항을 제가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외우시더라고요. 국회법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형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관련 법들은 헌법재판소법이라든가 예. 이런 것은 법사위원장을 하면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아웃라인을. 법사위원회 보면 법률가 출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당이 아니고 국힘 쪽에서도요. 근데 이 당에서도. 예. 근데 박사라고 해서 예. 예를 들면 정치학 박사가 예. 생물을 알겠어요, 물리를 알겠어요. 예. 근데 검사들도 예. 자기가 담당한 형사소송 이런 거 그런 잘할 수 있으나 예. 헌법을 언제 받겠습니까? 예. 국회법을 언제 받겠어요? 상당히 어설픈 주장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TV 토론할 때도 예. 헌법을 외우고 있으면 토론의 강자가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헌법을 딱 들이대면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든요. 예. 외우려고 여러 번 읽으신 겁니까? 읽다 보니까 외워진 겁니까?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헌법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문이 있고 총강이 있고 130조까지 있는데 예. 처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예. 그래서 헌법 12조 같은 경우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서만 한다. 예. 검사에서 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12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법률처럼 조항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데 17조, 18조 같은 경우는 예. 사생활의 비밀 예. 보장을 받는다. 예. 이게 한 줄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하면 예. 18조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음. 이게 한 조항이거든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헌법 순서도요 중요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총괄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입니다. 예. 그 다음에 행정부고 그 다음에 법원이에요. 예. 이 순서대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현행 헌법이 네. 굉장히 우리 민주화 과정도 포괄하고 있고 네. 만들어길 참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는 어떤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예. 매우 잘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적절한 밸런스가 있어요. 예. 누구나 우리 예를 들면 사적 자유, 예. 재산권의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을 국가가 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예. 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균형 있게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잠깐 소개 더 드리겠습니다. 성막 국민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배님 자랑스러워요. 하여튼 제가 10회 졸업이에요. 10회시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 있던 겁니까?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성막 후배님인가 봅니다. 네. 예. 정청래 의원님 웬만한 헌법학자만큼 헌법을 잘 알고 계신 듯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추연 하시느라. 자, PD가 오늘 정 의원님 기분 좋으실 댓글만 다 뽑았네. 사실 아무래도 제가 MBC에 기여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 이사 오는데 제가 나름대로 역할하고 그 기여한 말씀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10번째 들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PD가 저한테 잘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아니 사실 근데 정 의원님 워낙 대중적 인기도가 높으시니까요. 보면 이 댓글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거는 다 바람과 같은 것이라서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잔불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법대로 하면 된다는데 네. 시급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의 위배 여부를 예.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징계를 해서 파면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내란 죄에 대해서는 예. 형사재판 일반 법정에서 예.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제가 헌법 84조 얘기한 대로 예.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로만 소추가 가능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여타위죄, 여죄를 예. 가지고 다시 구속시킬 수 있고요. 예. 다시 기소시킬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예.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예.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수사를 앞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구속부터 다시 시켜놔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는 실제로 예. 헌법에는 대행이 어떻게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 파괴를 했다 하여 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네. 그거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 또 탄핵 당할 일을 하면 안 된다.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7년 이하고 지금하고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를 마쳤어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새로 선출될 대통령한테 몫으로 돌렸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나 지금 뭐 모든 과정을 다 넘어섰고 네. 한덕수 대행은 더 이상 안 된다는 판단이란 말씀이시죠, 아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은 임명이 아니라 지명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 기간 한 20일 됩니다. 예. 그리고 3일 더 있으면 23일이거든요. 예. 그럼 뭐 임명을 이제 대통령의 경우는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뭐 탄핵이나 예.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겠죠. 예. 막을 수 있습니까? 딱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적 수사를 동원하면 그렇습니다. 막을 그리고 수 있습니까? 내일 예. 법사위에서 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예. 하는 법이 내일 법사위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 그리고 그 법을 또 이제 거부권 행사할지 그렇겠죠. 말지를 예. 또 하겠죠. 예. 저는 지금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권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예. 그래서 권한대행은 소극적 절차적 임무만 하면 된다. 예. 적극적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자중자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자애를 하면 괜찮은데요. 네. 지금까지 뭐 그런 거 기미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러면 그쪽도 할 걸 다 하고 네. 국회 쪽도 할 걸 다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이 또한 예. 민심이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렇게 무리수를 한덕수 총리가 쓰면 예. 저는 본인들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 대선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쪽? 예. 민주당 국민의힘 힘을 합쳐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할 수는 없겠죠. 예. 저는 그런 상황을 또 국민들이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런 상황도 기대하시는군요. 네네. 예. 그쪽 후보 누가 됩니까 보시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 분들이 주로 나오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누가 됩니까? 지금 보시기에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죠. 끝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제가 오늘 페이스북 썼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내란인 중인데 예. 국민의힘은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 예. 앞으로 두고 보세요. 예. 윤석열 탈당시켜라, 출당시켜라 이런 세력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럼 우리 윤석열 신당 차릴 거다. 이렇게 또 맞서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찢어질 수도 있겠다. 네. 예. 지금 각자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후보도 둘 나올 수 있습니까? 혹시? 당이 두 개로 쪼개지면 네. 2명 나올 수 있죠. 예. 예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예. 두 당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두 당에서 나왔죠. 예.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지금 일당 의원님들 나오면 묻는 질문. 검찰 개혁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당 차원에서는. 그것은 예. 미리 예. 예고해서 불필요한 긴장과 아, 그래요. 불필요한 역결집을 하게 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보관은 있으십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예. 속전속결로 아, 보관은 할 사안입니다.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합의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입니다만 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완전히. 네, 그래서 헌법에 지금 나와 있는 예. 것만 보장해야 된다. 헌법 기소. 그렇습니다. 예. 영장
영장 네. 기소.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헌법에 나와 있기 그 때문에. 얘기를 여쭤본다는 게 그 지금 검찰은 이제 윤석열 씨가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네. 인제 수사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합니까? 저는 검찰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부부 다요? 검찰은 눈물이 없습니다. 예. 인정사정 보지 않고 예. 검찰 조직을 위해서 어느 누구라도 사냥이 끝나면 예. 사냥개를 잡아먹을 수 있다. 예. 토사구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돌아서는 데는 예. 심우정 총장도 포함됩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도 어떤 수사에 선봉에 쓴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수사 대상이 된다는 말씀? 수사 대상도 될 수 있고 돌아설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이요. 그리고 이제 딸 채용 비리 의혹도 예. 이제 많이 불거지고 있죠. 예. 그래서 검찰총장의 리더십을 잃었다. 또 즉시 항고권을 포기함으로써 예. 지금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의 지휘봉을 들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예. 누가 검사가 따르겠느냐. 예. 그러면 검사들이 뭘 지시하면 총장 당신이나 걱정하시오 이렇게 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을 잃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 현재 이게 결정문이거든요. 예. 판결문 114페이지를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예. 여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탄핵되지 않고 파면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엄과 유사한 걸 할 때마다 의심하지 않겠냐. 예.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이미 어렵게 됐다는 예. 취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총장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이고 시간 다 됐네요. 곧 뵙겠습니다. 네. 예. 가면 되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